자, 어느 경우에 경매 매수인이 인수하는가? 물건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는 절대적으로 인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매 매수인이 물건 자체에 붙어 있는 하자, 아까 같이 뭐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법 건축물이라든지 어, 사용 승인이 안 난 건물이라든지 뒷담한 건물도 어, 그 자체 고스란히 자기가 이제 그 이후부터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출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죠. 여기서 인수하니까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지출 비용은 그러면 다시 그 경매 매도인 그 채무자금 소유자죠. 채무자금 소유자한테 아, 추궁할 수 있느냐,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래갖고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하자란 말을 더 붙여요.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무슨 과자가 있다고 보세요. 과자. 이게 이걸 띄우면은 회의 창을 띄우면은 이게 제어가 안 되네요. 과자가 있다고 치면은 이걸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뭐 돌이 들어있어요. 돌멩이가 들어있고 해갖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자라는 겁니다. 하자. 이거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찝찝하니까 이거 먹겠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 고른 죄지.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1,000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다시 가겠죠. 여기로 가서 똑같은 과자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거래를 취소하고 해지하고 그리고 1,000원을 돌려받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로도 이거를 샀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있다. 폐기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기물이 있네. 당국에서 적발해갖고 폐기물 원상에 해라고 그러네.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 묻는다 그래요. 그랬을 때 돌아가서 이 사람한테 추궁할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은 바꿔달라고 하거나 돈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건의 하자는 경매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지가 폐기물 그 1억 다 그 원상에 뭐 해놓고 1억 들여서 그리고 경매 그 당한 채무자금 소유자한테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내 1억 물었으니까 돈 도로 내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580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명심해둬야 돼요. 물건의 하자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 고스란히 어, 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민법 요거 간단히 한번 볼게요. 580조. 1항에 보면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이건 담보 책임 규정이에요, 이게. 어,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라는 거는 매도인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뭐 계약을 해지하고 돈 도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걸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건 일반 사적 거래입니다. 매수인이 애당초 하자 있는 걸 알고서 있다면은 그러하지 아니다. 담보 책임 안 진다는 뜻이죠. 근데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 담보 책임을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공장 폐기물 처리 비용은 경매 매수인이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 매수인이 물고 그 전수유자, 채무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하자 인수 문제와 담보 책임. 권리하자는 인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절대적인 인수는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 경매 인수인이 권리의 하자를 인수하는가. 이거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권리의 하자는 상대적으로 인수해요. 상대적으로. 말기등이라는 거하고 비교해서 인수한다는 거예요. 권리의 하자는. 임차권 어때요? 임차권은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경우에만 인수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는 말기등하고 전입신고 일자하고 보통 비교하죠. 비교해서 전입신고 일자가 말기등보다 앞서면은 인수한다. 대항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경매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겁니다.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한다는 거는, 임차권을 인수한다는 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도 내줘야 되고, 임대차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배당을 받기 때문에 돈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해요. 그래서 돈 등기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번째 그 매각 물건 명세서 두 번째 파트죠. 등기부상의 그 하자 등기가 돈 등기면 소멸하고 안 돈 등기면은 어떻다고요? 안 돈 등기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만 인수한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면 어떻게 해요? 안 돈 등기. 말소됩니다. 그건 문제 없어요. 인수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어때요? 이거는 사실 인수냐 소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법치권이. 어느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발생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 민법 조문, 요 조문에 따라서 그 발생이냐, 발생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이제 하자가 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정지상권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2번, 3번 물건에서 이 법정지상권의 분석 문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쉬울 수도 있고 또 좀 판례상 어려운 파트가 조금 있어요. 근데 판례까지 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법정지상권 심화 편에서 분석을 할 때 보면 됩니다. 우리 저번에 연라동에 뭐 몇 분이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연라동 사례를 좀 들기도 했는데 그때도 법정지상권이 이 단순한 법률 조항 해석 문제가 아니고 판례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상대방 변호사도 그 판례를 못 찾고 저는 찾았는데 되게 불리했어요. 불리하지만 그걸 우리가 깔 필요는 없잖아요. 비스무리 좀 애매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럼 판사는 그거를 판례를 뭐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거는 법정지상권 있다 뭐 이렇게 판결하기가 또 수월치가 않아요. 자기도 바쁘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하고 막 복잡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질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운이 좋아가지고, 승소를 했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있다라는 걸 관철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그 법정지상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정리된 파트가 있어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자, 유치권 신고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건데, 유치권을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분석을 통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말기등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말기등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법정지상권도 말기등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말기등 가지고 따지고, 이것도 말기등 가지고 따지고. 따지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요. 3번하고 4번은. 1번하고 2번은 단순한데 3번하고 4번은 말기등 가지고 따지는 방식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유치권 그 심화편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민법 320조의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면은 인수 받는 거예요. 인수.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싸워야 되겠죠. 유치권 대항력이 없는데 유치권 대항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안 나간대요. 그럼 싸우는 거죠. 건물 인도 청구. 유치권 분석을 해보니까 유치권이 없는데 안 나간다 그래요. 자기네들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건물 인도 청구. 그러니까 사전에 청구권 분석까지 우리가 하면은 되죠. 어쨌든 유치권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 하자는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되는 하자가 있다면은 그 지출 비용이 들겠죠. 그 지출 비용을 경매 매수인이 채무자금 소유자한테, 이건 뭐 물어도 채무자금 소유자는 경매당해 갖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뻔한데 그래도 법률상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사적 거래는요 담보 책임 물어요. 담보 책임 묻는데 경매는 아까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권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시면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체계가 있는 겁니다. 임차권, 또 등기된 등기부상 인수되는 등기, 또 법정지상권, 또 유치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임차권이 인수된다.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된다. 그러면은 임대인, 원래 임대인 있죠? 원래 임대인의 그 지위를 경매 매수인이 인수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을 내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요 전소유자한테 야, 내가 대신 내줬으니까 도로 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거의 해석상 그렇습니다. 요 사항에 보면은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이거는 뭐 사적 거래로 양수했던, 경매로 어, 매수했던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승계하는 겁니다. 승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적 거래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까고서 계약을 하겠죠. 이건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건 공제하고 매수하는 걸로 하겠죠. 경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까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그 시세가로 샀다, 인수하면서. 그럼 인수 비용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까고 내놔야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면책적 인수라 그래요. 면책적. 전 임대인은 면책이 되고 현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순위 가등기로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소유권이 있고 여기 소유청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고. 아까 사례를 보자고요. 여기 근저당이 있고 여기 임의경매가 있어요. 피가 이거 경매 받았습니다. 그 요게 인수가 된다면은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자, 인수가 되면은 피가 이걸 부담을 갖고 이제 산 거죠. 샀는데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등기. 본등기라면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직권. 직권 말소라는 거는 등기관이 직접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매각대금까지 냈고 그러지만 등기부상에 소유권도 말소가 되고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매각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매각대금 그냥 돈 날려요? 어.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돈 날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쳐다보지도 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돈 날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같은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누구한테 묻느냐? 1차적으로는 그 채무자 겸 소유자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 근데 얘가 돈이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무자력이라 그러는데 무자력을 입증하면 2차 책임은 배당을 받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배당금 수령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법 576조도 되게 중요한, 우리 경매에서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여기 규정은 뭐 경매든 사적 거래든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을 행사해 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뭐 계약금 냈다면 그거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할 때,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이 되든지 그럴 때 매수인이 그걸 막았을 때는 매도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받을 때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저당권하고 전세권의 행사라 그랬죠. 가등기는 없잖아요. 가등기. 근데 판례는 가등기도 이 조문에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에 가등기도 유추 적용한다. 그리고 이 576조는요. 578조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경매의 그 담보 책임. 이건 권리에 관한 거예요. 물건에 관한 거 아니고 권리에 관한 겁니다.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경매 매수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하여 전 8조 중에 아까 그 조문도 속해 있어요. 그 조문이 있다면은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미 지출한 거 있잖아요. 매각비용, 매각대금, 이거를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대금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항의 경우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아까 그 경매당해 갖고 자력이 없다 그랬죠, 보통. 그때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채무자가 무자력이다라는 걸 입증하고 여기 배당받은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죠. 배당받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많죠, 이게. 그 교수님 판례, 거기서 예? 말씀하세요. 예, 교수님 거기서 전 8조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8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방금 그 570. 8개 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 담보 책임, 그러면 그 578조부터 거슬러서 576, 57. 그렇죠, 그렇죠. 전 8조라는 거는 여기에 8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요거 8개를 얘기해요. 거기서 여기 이제 577조고 아까 이게 가등기도 여기다 적용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8개란 얘기죠. 예,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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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76조 있죠, 아까. 그 실제 가등기는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우리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데 아주 드물게 일어나요, 예외사항으로. 근데 가등기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담보 책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575조 뭐 수량 부족일 경우에 담보 책임 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또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선순위 가처분을 인수하면은,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말소되었다면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담보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요거 잘 아시는 분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으, 가장 큰 차이는 가등기하고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가등기는 유효한 계약이고 가처분은 처분금지효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묻는 게 아니라 부당. 담보 음, 가등기는 직권 말소를 하는 게 어, 그게 무효해서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의 성질상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유효한 겁니다. 경매가 유효한 거고 담보 책임 규정은 거래가 유효한 걸 전제로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애당초 거래가 무효라면은 담보 책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냐면 이 가등기하고 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성질은 달라요. 자, 이거 소유권이 있고 여기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근저당이 있고 여기 임의경매가 있겠죠. 언제 잘 써지네.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말기등이죠. 이거 임의경매 지어지고 이거는 일단 인수를 합니다. 이게 하자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인수를 해도 이 상태에서는 가처분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가처분권자는 요 소유권자 채무자를 상대로 뭐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하든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든 소송을 할 거예요. 그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쳐볼까요?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몇 월 며칠자로 어, 계약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절차를 이행하라. 뭐 이런 식의 판결을 받았다면은 가처분권자는요. 잠깐만요. 왜 자꾸 이게 또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치면은 여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처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하고 지금 충돌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요 피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피 소유권을 말소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왜? 부동산 등기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은 반드시 피 말소 청구를 말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관은 이거 지우고 가처분은 직권으로 지우게 돼 있어요. 왜? 등기 목적 다 달성했으니까. 얘가 소유권 등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소유권자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말소를 할 수 있느냐는 이 가처분은 근저당한테도 너 처분하지 말라, 너 처분하지 말라, 너 처분하지 말라, 뭐 이런 처분 금지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근저당은 가처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당장 무효가 돼서 근저당을 뭐 말소시킬 수는 없는데, 그럼 언제 말소시키느냐? 승소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저당이 말소도. 근데 이미 말소가 됐죠, 근저당. 임의경매도 이미 말소가 됐죠. 뭐 이것만 말소시키면 되잖아요. 가처분 이후의 것은 다 무효예요, 무효.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상대적. 왜? 가처분권자가 승소해야 되니까. 승소 안 하고 패소하면은 이거 말소 못 시키, 무효 아닙니다, 이거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무효인 경매를 전제로 하니까 유효인 경매를 전제로 한 거하고는 달라요. 뭐, 어, 배당도 무효고, 임의 경매도 무효고, 배당도 무효고, 피해 소유권 취득도 무효고,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무효니까 그냥 직접 배당금 수령한 자한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해하기는 좋을 겁니다.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이거 전문가들도 서로 헷갈려 해요. 뭐 그건 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전문 분야고 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걸 맨날 하고 뭐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어쩌다 하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경매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부당이득 경매가 무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인수되는 게 아니라 매각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거를 인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다만 뭘 할 수 있어요? 건물 소유권자에게 지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66조 한번 볼까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기등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 소유자일 경우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요만한 단어에 그 함축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판례를 안 보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판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말기등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하고 동시 존재하고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럴 때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2번 물건이나 3번 물건으로서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치권은 누가 취득하냐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죠. 토지에 대해서. 거꾸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보는 겁니다. 본다. 법률로 강제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지료를 정한다는 의미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지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지료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계속 분석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각도를 달리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